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지난 2019년 크리스마스에는 박근혜 씨가 석방이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석방, 그것을 위해서 거리투쟁을 한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박근혜 씨의 석방이 가능한 방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석방은 가능하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현재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는 수형인, 그러니까 죄수라는 신분이 하나 있고,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라는 지위,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죄수 혹은 피고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호칭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냥 박근혜 씨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씨의 형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형 집행정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2019년 4월 17일이었고 박근혜 씨 자신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 4월 18일 TV조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지금은 검찰총장이죠. 그가 지검장이었습니다. 이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2에서 그리고
검찰집행 사무규칙은 제29조의 6, 제3항에서 규정을 합니다. 이 사무규칙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보고받은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은 검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규칙의 규정 형식을 보게 되면 검사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2019년 4월 18일 TV조선은 다음과 같은 보도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현재 박근혜 씨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황교안 씨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대표이죠. 그 당시도 그랬었습니다. 그 TV조선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리상 가능하다. 이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 씨를 석방하라 하고 요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공화당의 공동대표인 홍문종 씨가 이 박근혜 씨의 그 형집행정지를 위한 노력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 1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홍문종 씨가 1월 15일에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정세균, 강기정에게 박근혜를 구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이 홍문종 씨의 말이다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홍문종 씨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홍문종 씨 자신이 밝힌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일보 2020년 1월 1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1월 14일 강기정 수석을 우연히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좀 구해달라고 했다. 강 수석은 윤석열 총장이 안 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형 집행정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가 검찰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거듭 윤석열 총장한테 말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거 내용이 좀 그리고 보니 이상합니다. 박근혜 씨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형 집행정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죠. 사면을 할 수 없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번번이 했던 것이죠. 홍문종 씨가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지 좀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강기정 씨가 지금 청와대가 검찰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청와대가 검찰 하는 일에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하는 대로 두고 보고 있느냐. 그렇게 보는 국민도 있습니까?
그런데 홍문종 씨는 이 말을 믿을 정도로 친문재인, 친정부, 친청와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홍문종 씨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밝혀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기사를 볼 때 강기정 씨가 했다는 그 직접적인 말보다는 홍문종 씨가 내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강기정 씨의 말은 아직 못 들은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든 신문사에다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것이 홍문종 씨의 그 여러 가지 내심이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죠. 또 강기정 씨의 말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 홍문종 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의 그 관계 때문에 모든 책임을 윤석열 총장에게 다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총장 욕먹게 되면 그러면 뭐 그만이다.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윤석열 총장이 안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음모론적인 심리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모저모 다 따져가면서 기사를 읽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소관으로 밝혀져 있죠. 그렇다면은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 결정권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우리가 법령도 그 규칙도 살펴봤습니다. 또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그 뉴스에서 이것을 많이 다뤘죠.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박근혜 씨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를 욕을 했습니까? 그것을 벌써 잊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홍문종 씨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또 강기정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홍문종 씨가 이번에 이러한 법령을 모를 정도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강기정 씨도 똑같습니다. 이 법령을 모를 정도로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홍문종 씨의 그러한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문종 씨를 지지하는 그런 기사까지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은 방법은 건강사항의 이유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인데 이는 검사가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다. 금방 검사가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형 집행정지의 형식적인 결정권만 검찰총장에게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정말 이렇게 취재를 해서 쓴 것인지 기자가 자기 생각을 쓴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번 이 중앙일보 기사를 사실보도가 아니라 일종의 광고성 기사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홍문종 씨가 원하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라는 혐의, 그 혐의를 두고 그 혐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 중앙일보는 처음에 형 집행정지를 검사가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검찰총장이 한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검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중앙일보는 검찰총장이라고는 안 했다. 이것을 그 기사 내용에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도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종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이 아니고 최종 결정해서 최종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결정이라고는 안 했다. 이것을 또 기사에다가 숨겨놓은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역시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 집행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법령에 따라 그에 앞서서 위원회가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형 집행정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검사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검사장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문에서 주장하는 걸 그냥 따라가 봅시다. 신문은 최종 결정을 검찰총장이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장의 결정이 없이는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못하죠. 똑같은 논리로 신문은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고 정치권이 말을 한다 이러는데 역시 검사장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최종적인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사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사에 있는 내용을 구절 구절마다 반박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니까 갑자기 윤석열 개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홍문종 씨도 그렇고 강기정 씨도 그렇고 또 기사도 그렇고, 그리고 최종 권한이 검찰총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진단이 형 집행정지의 실질적인 권한은 문재인 씨가 갖는다고 했다. 그것이 정말 대체적인 진단인지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분위기만큼은 분명하죠. 이것을 지난해 2019년 4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논리를 다르게 펼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오직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라는 그 인간을 따라서 책임 소재가 옮겨가게 된다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뉴스를 읽어야 하고 방송을 시청을 해야 하고 또 언론사는 모르면서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어떤 목표에 그 결과에 꿰어 맞춰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홍문종 씨가 정세균 총리 후보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그 스스로 밝힌 내용,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홍문종 씨의 말입니다. 이것도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정세균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 바로 그날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홍문종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임 기념으로, 그러니까 총리 취임 기념으로 어떻게 좀 풀어달라. 박근혜 씨를 석방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세균 씨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홍문종 씨가 자기 광고를 하든지 알리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홍문종 씨는 정세균 총리 임명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찬성을 하니까 임명 동의안 결의하는 날 취임식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미 취임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날 같이 다루었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그 법률안, 그것을 가지고 투쟁하지 않은 인물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적과 내통을 한 자다. 이날은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적과 싸운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다음에 또 만날 약속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스스로 알린 겁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없으면 이것을 스스로 알렸겠습니까? 박근혜 씨 석방 호소만 하고 다녔다고 본인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설령 대한민국 헌법 질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이 상대방이 박근혜 씨 석방을 미끼로 앞에다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홍문종 씨는 박근혜 씨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팔아먹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넘겨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박근혜 씨에게 충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국민은 그를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수용자, 박근혜 죄수의 형 집행정지는 어떻게 되는가? 형 집행정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형을 집행 중이니까 집행정지하는 거 아닙니까? 형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집행정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형 집행정지는 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담당 지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 결정을 할 재량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규칙 제29조의 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큰일이죠. 좋은 소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이성윤 씨입니다. 조국 씨의 호위무사로 소문이 났고 또 추미애의 칼이다. 이런 소문이 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적대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벽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씨 자신도 또 할 말이 없게 된 것이 지난해 가을 조국 법무부의 배려로 황제 입원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3개월 동안 VIP 병실에 입원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박근혜 씨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이성윤 지검장의 얼굴을 좀 보고 있으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는 없는 것이죠.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이 박근혜 안 내보낸다. 이거 다 관계없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홍문종 씨가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폈던 그것은 의미 없는 꼼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